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동남아 여행 갔다 왔는데 러시아계 외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뭐 도전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홍경님도 도전 하셨지 않나요? 동남아 여행 중에 아마 이 동남아 여행을 그냥 뭐 여행 목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짝을 찾기 위한 여행이죠. 짝을 찾기 위한 여행. 이런 분들 많죠. 최근에 남자 여행이 많아진 게 여자처럼 이렇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분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쪽 남자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얼핏 듣기로는 유럽 쪽 여자가 많겠지만, 예. 근데 여자랑 여행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뭐 인스타에 올릴 목적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외국 가가지고 좀 즐기면서 이제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좀 만남을 가져보려고, 예, 그런 쪽으로 가는 분도 많이 생겼죠. 예전에 비해서. 동남아라고 하면 이제 베트남, 뭐 태국,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네팔, 미얀마 이쪽 맞나? 예. 근데 동남아를 가는데 러시아계 외국 여성을 만났다. 좀 특이하네요. 러시아계. 근데 러시아계인지 어떻게 알지? 본인 직접 설명해줬나? 하긴 러시아계면 이제 외모가 딱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대만에 티는 나긴 하겠네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지 이게? 러시아 하면 러시아 그 노어체 쓰지 않나요? 러시아어. 근데 보통 우리가 노어를 모르잖아요. 예. 러시아는 정말 생소하던데 이게. 영어를 잘했다고. 그럼 이 친구도 영어를 하겠네. 영어를 배워야 되긴 하겠네요. 영어라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만국어다 보니까 어디 가든 쓸 수 있다는 거, 법령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한테 좀 배알 꼴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남자를 이탈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계나 이제 유럽 계통 여자를 만나신 남자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러시아 분하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 한국 여자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정도인가, 진짜? 왜냐, 그분들이 기준점이 돼버리다 보니까. 같이 보다 보니까. 유럽 계통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분 얘기 들어오면. 뭐, 그분들의 얘기겠지만, 예. 뭐, 결혼까지 하신 분들 보면, 한국 여자보다 아무 가뭄이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외모가 괜찮으니까 그렇겠죠 뭐. 예.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현상인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짝을 찾았으면 외국가 찾아야지. 예. 이걸 가지고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미 결혼시장 이렇게 된 한국에 국내 혼 시장은 이미 뭐 말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오아시 찾아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수질이 안 좋으면 외국 가가지고 오아시스 가서 물 먹어와야 될 거 아니야. 외국 가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특히나 뭐 대한민국 남자가 뭐 딸 외국 가서 이미지가 나쁘면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여자는 해외에서 지금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요. 외국 여자들한테 한국 남자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한류 드라마 열풍이 있는 것 같아. 예. 최근에 일본도 뭐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쪽 북유럽 쪽이나 동유럽 쪽 이런 쪽하고 이제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 국제결혼 많아지면 미스터 같은 것도 다시 부활하겠다. 미스터 같은 것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없어지긴 했어요. 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근데 앞으로 도전할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뭔가 답이 없다. 국내에서 연애하는 거 위험하다. 결혼하는 거 위험해서 좀 잘못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안타깝지만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남자들 국제연애, 결혼 러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를 생각한 이상으로 파이가 커질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한쪽이 잘 되면 새끼 쳐가지고 넘어오는 경우 생길 거예요. 예. 뭐 한쪽이 잘 돼가지고 만약에 뭐 한국에 와서 사는데 뭐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뭐 와이프 중에 이제 그 거기 사는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한 명씩 땡겨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베트남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새끼 쳐가지고 오는 케이스. 이게 뭐 여자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내 인구 가지고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외 유입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민청도 건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외국 사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국제인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뭐 나중에 국가적인 면을 보더라도 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이제가 해외 인구 많이 받으면 유치하기 쉽잖아 이게. 물론 그런 거 하는데 돈도 많이 깨지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베트남 다 만나본 입장에서 둘이 눈 맞으면 거창한 영어 필요 없어요.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하긴 이게 태국, 베트남이 아무래도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식민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영국의 어떤 영어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근데 이분들도 영어가 짧아요. 엄청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맞죠? 영어를 얘기해도 막 이렇게 우리가 왜 영어권 나라처럼 이렇게 원어민처럼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단어? 네,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약간 있잖아요. 뭔가 원래 영어권 국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워서 이게 뭔가 체계 같은 게 완전히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 딱 그 정도만 배우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사는 사람들처럼 교포처럼 이렇게 술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영어는 배워야지. 그래도 좀 더 이제 좀 표현을 잘하고 좀 대화를 좀 잘 이끌어 나가려면, 왜냐하면 저는 국제결혼에 가장 중요한 게 외모도 중요하지만 대화예요. 대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서 이해 간격을 좁혀 나가야 됩니다. 사실 국제결혼할 때 가장 단점이 그거예요. 아무리 문화적으로 좀 환경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대화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모순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생기면 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의 여자는 언어가 잘 통해도 오해가 많이 생기고 모순이 많이 생깁니다. 예. 물론 한국의 여자하고 연애하면 말을 알아먹어도 오해투성이에다가 모순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의외성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 가서 우리가 짝을 구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예. 아무리 뭐 내가 뭐 외모가 잘난다고 하더라도 대화에서 막혀버리고 더 이상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 진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해 같은 거.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제결혼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산 나라는 아니에요. 월등하게 못 산 나라예요. 근데 못 산 나라고 해서 그 못 산 나라에 왔다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과거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다 보니까 우리보다 못 산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있어. 그건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만들면 안 돼. 그런 거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모국이에요. 모국. 네.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개발도상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덜 성숙한 건 있겠지. 그분들이. 그럼 우리는 그런 적 없었냐고. 우리는 뭐 50년 전부터 잘 살았냐, 그런 거 없었잖아. 우리나라도 급작스럽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처럼 간 건데, 우리나라는 뭐 문화 지식이나
문화의식이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개차반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가 개인적인 선진국이긴 한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어? 같은 한민족끼리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뭐 엄청 많잖아. 이게 문화가 잘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하신다면 절대 그 나라 깔보면 안 돼. 이게 내가 그 여자하고 살겠다고 하면 뭐 그 나라 가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줘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적응 단계라 봅니다. 이게 갑자기 국제결혼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대비 베트남은 아직 이게 편견이 있잖아요. 막 도망간다. 편견이 있는데 이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없어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도망가다 걸리면 이제 추방당하는 시점으로 가고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온다는 건 노동시장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한국 땅에 넘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 넘어와서 일하는 걸 원합니다. 네, 일하는 거를. 일을 해서 고기 얼마 보태주고 이제 가정이 보탬이 되고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깡다고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분들 닥치는 데 다 합니다. 여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돈만 주면 다 해요. 정말 다 합니다. 힘든 것도 다 해요. 이분들 뭐 많이 못 먹어서 많은 게 아니라 활동량이 많아서 말라요.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돈만 제대로 주면 웬만한 거 다 해요. 한국 여자가 애초에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오면 알바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단순 유체적 노동 그런 분야는 이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나중에 일할 거 없잖아요. 일할 거 없으면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공장도 가야 되는데 이분 다 치이는 거야 이게.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이분들이 지금 식당도 들어오고 뭐 알바자에 들어오고 서빙하는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요 지금. 쿠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지금. 이분들 더군다나 쉽게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들고 이제 일할 만하면 죽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린단 말이야. 밀리면 여자분들 일자리 뺏기는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는 쪽이에요. 어떤 국가든 간에. 대신에 이제 뭐 한국 땅에 데리고 와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나라에 살았던 여자분들 좀 깔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주고 좀 올바른 국제결혼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